네, 안녕하세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제가 영상 AI 관련된 거 만들어 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영상 그 자료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기다린 만큼 영상의 퀄리티라던가 그 자료 정보가 여러분들께 뭐라 해야 될까, 기대에 못 미치지 않는 그런 영상을 만들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게 되면요, 앞으로 AI 시대가 어떻게 바뀔 것이고 어떤 시대가 도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대비라던가 혹은 이런 시대가 왔을 때 마음의 준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곰곰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삶을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미국 공군에서 전략 연구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이 BCI입니다. 그리고 BCI 같은 경우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걸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머리랑, 그러니까 두뇌랑 그다음에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컴퓨터랑 연결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한번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을 적으면서 이야기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 설명 잘 들으시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 보고서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앞부분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뇌로 본다. 그리고 뇌로 느낀다. 감각 대체 연구자 선구자인 위스콘신 대학교의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신경과학은 인간 두뇌 기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동시에 같은 기간 동안 컴퓨터 계산 능력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연구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BCI 연구는 197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UCLA에서 미국 국립과학재단 NSF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칩 박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1970년대부터 진행을 했고 2013년도에 그거에 대해서 전략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칩 받고 머리에 뭐 하고 있는 것들은 과거에 음모론이라고 치부받았던 게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음모론이 아니라 이미 이들은 1970년대부터 우생학을 만들 때부터 트랜스 휴머니즘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었고,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CI는 말초신경과 근육을 우회하여 두뇌 활동이 컴퓨터와 외부 장치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뇌에다가 칩을 받거나 혹은 어떤 것을 입어서,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두건을 쓰거나 뭐 VR을 쓰거나 해가지고 무인기, 뭐 그다음에 드론, 이런 것들을 조종하는 형태로 바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웨어러블 생체 센터 그리고 데이터 수집, 이동형 두뇌 영상 분야에서 신경과학 발전은 새로운 연구 물결을 촉발시켰다. 이 당시에도 웨어러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웨어러블이라고 하게 되면 스마트워치가 있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정보 수집이 있던 겁니다. 어디서? 인터넷 검색, 서치라던가 혹은 이메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 수집을 했다. 그리고 이때 대 영상의 시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013년도에. 뭐 그때 우리는 판도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때부터 영상의 시대가 왔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BCI 기술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기능을 잃은 개인을 돕는 데 있어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왔다. 이미 다음 단계의 뇌 인터페이싱 기술 진화가 진행 중이다. 전 세계 연구자들은 재활 영역을 넘어서 BCI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BCI 기술은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와 인간 성능 강화 기술 하위 분야로 향후 20년간 그 활용성, 중요성, 전략적 가치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 공군은 이 기술을 확보, 활용, 운용하여서 동시에 외국 경쟁자들이 사용하는 것을 억제,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BCI 연구는 이미 상업적인 관심을 끌고 있고 군사적인 활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2032년경에 BCI 기술이 군사 시스템을 지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컴퓨터를 두뇌 활동과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장비들은 기술 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다. 상상해봐라. 각종 센서와 무기 체계를 탑재한 무인 항공기, 해상 장비, 지상 무기 시스템이 인간 조종사의 뇌와 직접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칩을 받거나 혹은 칩을 받지 않더라도 머리에 무언가를 껴서 무인 항공기, 그 다음에 그 로봇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종사 한 사람이 진행을 하는 거죠. 전쟁을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치안, 안보 여러 가지를 이제 웨어러블, 그러니까 PCI 기술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들이 말했던 구체적인 시기가 2032년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로봇계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에 써가지고 뇌파로 물건들, 드론이나 항공기나 이런 것들을 조종하는 시기가 그런 것들을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32년도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전체 다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그 보고서를 보고 좀 더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BCI 같은 경우는 이제 뇌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네, 플랫폼은 교류, 그 다음에 정보, 습득,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커뮤니티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이 뇌가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경과학 이게 발달되면서 뇌 기능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뇌파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구나, 전두엽을 어떻게 건드리면 이제 감정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다, 이런 것들 다 알 수가 있고, 심지어 지금 WEF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까지 하죠. 생각을 읽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시스템이 발달되면서 AI CCTV로 인간의 감정까지도 유추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컴퓨터는 연산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뇌와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시스템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역대급 연산 속도로 바꾼 게 어떤 거냐? 챗 GPT도 GPT지만 애플 칩입니다. M 시리즈 칩인데 이게 연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GPU랑 CPU랑 같이 어떻게 연결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애플 칩이 보여주고, 이게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TPU, 이제 구글이 발견한 거죠. 이제 AI 칩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산 속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 적은 글인데 굉장히 지금 현재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초신경, 근육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인간의 뇌 활동으로 컴퓨터가 그것을 인지해서 외부 장치를 조종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텔레그램 방에다가 몇 번 보여드렸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찾아보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도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소프트웨어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조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손, 눈 이런 것들이 없이 오직 뇌만 살아있다면 이 모든 시스템은 조종할 수가 있다. 뇌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BCI 같은 경우는 애당초 태어났을 때 이제 기능을 마비된, 그러니까 손이 마비되거나 손이 잘리거나 다리가 잘리거나 이래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가 좀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조해주기 위한 기술로 개발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 보조했던 기술이랑 연관돼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군사입니다. 군사팔, 이제 로봇팔이라던가 로봇다리 이런 것들 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물건을 움직이고 소프트웨어도 움직일 수 있다면 결국에는 군사적으로 무인 군대를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방향으로 세상이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32년경에 대부분 군사 시스템,
무인 군사 시스템이 배치가 될 겁니다. 여기서 걱정이 되는 게 그런 게 있죠. 터미네이터랑 똑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터미네이터가 스카이넷이죠. 이게 갑자기 획가닥 해가지고 인간을 칩니다. 누가? 로봇들이. 근데 지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냐라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면 드론, 그 다음에 전함, 잠수함, 그 다음에 선박 이런 것들이 뇌에다가 칩이나 혹은 뭐 웨어러블 이런 것들 통해서 송수신을 받아가지고 뇌가 물건을 혹은 뭐 이거 관련된 것들을 움직이게끔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AI가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과 상호 교류를 할 거다. 이게 핵심입니다. You know, if you do anything interesting with this, do a search or language translation or bring up a map or ask it a question. It doesn't take place in the box. It goes out to the cloud. We're going to put these just really gateways. This is a gateway to the cloud. We're going to put gateways to the cloud in our brains and have more than 300 million. Just like the cloud can give you 1,000 or 1,000,000 computers for a tenth of a second, you need another billion pattern recognizers. You'll be able to access that in the cloud. That's where we're headed. 이게 AI가 인간을 잡아먹을지 혹은 사람이 AI를 지배할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보고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은데, The future of American warfare is here, and it's spelled AI. As technologies advance, so do our adversaries. But here at the War Department, we are not sitting idly by. Under the leadership of President Trump, America will lead the charge on this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by revolutionizing the way we win. And that's why today we are unleashing GenAI.mil. This platform puts the world's most powerful frontier AI models, starting with Google Gemini, directly into the hands of every American warrior. At the click of a button, AI models on GenAI. 이 AI 시스템으로 결국에는 이제 모든 군사 시스템을 개편하겠다라는 식으로 헤그세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 구글이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다. 그래서 제미나이 갖고 있는 구글에 있는 막대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 통해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전략도를 작성하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I 시스템으로 모든 것들이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스템 전부 다 AI가 장악을 하게 되고 결국엔 이 AI가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안에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뭐 칩을 받거나 그 다음에 웨어러블로 이제 사용해서 앞으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 그리고 이 AI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 거부할 수 없는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막당한 대비처가 없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제가 이거 단순하게 이 헤그세그 영상으로 뭐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렇게 변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뒤에 하나 더 자세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기사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원문이고 그리고 이게 AI로 번역해달라고 해서 가지고 온 기사입니다. 자, 트럼프가 모든 주에서 가장 기본적인 AI 규정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위헌적인 행정명령의 설명함으로 인해서 주 차원적에서 AI에 대한 모든 제한을 해제할 것을 말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AI를 쓰면 안 된다. 규제에 대한 이런 게 있었습니다. 17개 주에서 특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묵살시킵니다. 안 된다. 우리가 AI에서 뒤처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시발점이 어떤 거였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에 딥시크가 나오면서 미국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딥시크가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그리고 오픈 AI의 소스를 가지고 발전한 건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나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개발하고 있는 AI 시스템과 얼추 비슷하게 왔다라는 것에 이제 충격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더욱더 늦어지게 되면 중국이랑 AI에 대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기술 전쟁이죠. 이런 것들에서 밀릴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트럼프가 제네시스라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거 좀 이따 다뤄드릴 거예요. 일단 밑에 거 한번 봐보자고요, 기사를. 그래서 2025년도 마감에 따라서 특히 전쟁, 경제, 그리고 잊혀진 문서에서 미국 헌법에 해를 끼치는 인공지능의 지속적인 인수 측면에서 레이더 아웃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냥 이거 쉽게 말을 하면 전쟁이랑 경제,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AI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미국 헌법에 위배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계속 발전할 것인지 나의 평가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적었던 그 사설 내용이 이겁니다. 국가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AI를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는 중국이 무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것은 대만 주변에 더 많은 선박과 재배치한다. 또한 중국은 AI 조종하는 로봇 병사를 인도와 국경 지역으로 옮길 것을 발표했다. 모든 국가들은 무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AI 시스템, 그러니까 트럼프가 AI 이 관련된 제네시스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단순하게 어떤 기술 패권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쟁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이거에 대한 기술 실험은요, 이미 러우 전쟁 때 진행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때 팔란티어에서 이 온톨로지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온톨로지라는 기술을 통해 전략을 짰고요. 그리고 무기 배치, 그리고 이들이 뭐라 해야 될까, 러시아가 어디로 치고 들어올 거다, 어디로 무엇을 쓸 거다, 뭐 무기를 어떤 거 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적인 것들을 이렇게 문서화 시켰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러우 전쟁에 우크라이나 참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과거의 전쟁들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미국이 생각했던, 그러니까 AI가 답습했던 그런 기능들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패턴이 읽히지 않았고, 더욱더 나아가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팔란티어에 대한 기술력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정교화되고 있고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어서 앞으로 전쟁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 팔란티어에 대한 이 기술력이 러우 전쟁 때는 빛을 발하지 못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전쟁에 들어갔던 게 이제 이스라엘이랑 이제 하마스 전쟁에서 팔란티어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기술에서 이제 적이 누구고, 그 다음에 적 위치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무인기, 그러니까 드론이죠,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팔란티어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AI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AI로 이제 패권을 다시 어떻게 지려는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행동만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헤그세그에 대한 그 영상 인터뷰랑 그리고 이런 전망들, 그리고 제가 러우 전쟁부터 시작해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AI 시스템이 이미 들어와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보다 먼저 선행돼서 전쟁했던 데가 어디냐면 이제 아르메니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이때도 이제 미국의 이제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제르바이잔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드론이랑 그리고 미사일 여러 가지 플랫폼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때도 전쟁에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AI가 활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AI가 전쟁으로만 들어가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사례 2가지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례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러시아에서 나왔던 뉴스인데요. 이제 AI를 가지고 도시 건설을 할 거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AI를 가지고 사람을, 그리고 공간을, 장소를 찾는 데에 활용되는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인간의 그 음식을 만들 때, 인간이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들 때 AI가 이제 자극적인 맛을 내어서 인간에게 제공할 거다라는 그런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Технологи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моделирования 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будут определять вектор развит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в ближайшие 10 лет.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офи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Николай Парфентьев на парламентских слушаниях в Совете Федерации,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первый вице-спикер Палаты регионов Владимир Якушев. Сейчас идет подготовка техническ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по применению новаций. 5 ГОСТов уже утверждены, и еще 6 планируют ввести в 2026 году. Это позволит застройщикам работать по единым стандартам в рамках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PepsiCo is literally using a robot that mimics human taste buds to make sure that you crave their product before you've even had the first bite. When machines determine what we crave, it's not food anymore, it's manipulation. How Cheetos are engineered to melt away in your mouth so your brain doesn't think you're eating anything and you can't register the calories. They call this vanishing caloric density. How Doritos and other snacks are laced with MSG that's given to rats in obesity studies to make them fat. How they create flavors that don't exist in nature in a chemical laboratory so that it creates the 1 millionth best part of a taste. Our brains. 자, 이처럼 AI는 각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제가 이 언급하지 않았던 이 내용들 안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실생활에 AI가 어디 들어간지 제가 알려드리는 텔레그램 방에다가 공유해 드렸죠.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곳에 AI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의사, 뭐 그다음에 수술, 그다음에 판사, 검사, 변호사,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AI가 들어가게 될 거고, 이제 앞으로 로봇이랑 AI랑 같이 결합이 되면 인간의 3D 노동들도 전부 다 대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동을 모두 다 대체를 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대체 제네시스 법안이 뭐냐라고 물어보시겠죠. 그리고 왜 중국이랑 이게 문제가 되어서 트럼프가 이런 것들을 발동했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일단은 이 제네시스 법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제네시스 법안에 대한 로고입니다. 보시게 되면 6, 그 다음에 작은 거 6, 그러니까 666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트럼프랑 그 다음에 헨리 키신저, 이 사람들은 2017년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헨리 키신저가 트럼프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헨리 키신저가 적었던 책이 제네시스입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는 말 그대로 AI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네시스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겠죠. 제네시스의 어원은요, 이제 창조입니다. 창조. 창세기에 있는 창조,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AI가 창조를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AI가 세상을 창조하는 형태로 만약 가게 된다면 AI 같은 경우는 창조자가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이 제네시스 자체가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단순하게 뭐 재미로 알려드리기 위한 내용도 있겠지만, 어쨌든 세상은 그들이 좌우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하나 더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법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 게마트리아라고 있습니다. 이 게마트리아가 뭐냐면 이제 그 헬라어였나? 맞을 겁니다. 히브리어였나? 히브리어일 겁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이제 알파벳마다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의 숫자를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서 수비학의 개념을 만들고 이게 그들의 암호 형태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이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비학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는요,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42, 40, 49, 40, 54, 44, 54 해가지고 이것을 다 총 더하면 323이 나옵니다. 323. 그리고 미션을 보게 되면 48, 44, 54, 54, 44, 50, 49 이렇게 더하면 343이 나옵니다. 그리고 323이랑 그다음에 343을 더하면 666이 나옵니다. 666 어디서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666입니다. 제네시스가요. 자, 그리고 더 넘어가서 제네시스 미션이 언제 나왔냐? 자, 트럼프가 이것은 맨하탄 프로젝트 다음으로 긴급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프로젝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맨하탄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999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네시스 미션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666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666이 뭐 악마의 수다, 뭐 그다음에 666이 뭐 313, 뭐 666이 같은 거다, 뭐 그다음에 오컬트적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윤통이 계엄했던 당시도 666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날도 666입니다. 세월호도 666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666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이 굵직한 어떤 행사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이들은 666이라는 수비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악마의 숫자이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짜 세상 그리고 가짜 구원 이런 얘기를 제가 수비학으로 얘기해 드렸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고 트럼프 세력들도 여기에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누구도 믿지 말아야 되며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가 뭐라 해야 될까 신외 맹신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팬덤이라던가 뭐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려두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이 판을 만들고 있고 이 판을 어떻게 조율을 할까, 누가 이기는 게 나을까라는 계획에 대한 수정이 있을 뿐이지 그들이 원하는 끝은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짜여졌고 그 다음에 이미 설계가 되어 있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하게 이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제가 제네시스 법안을 가지고 왔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네시스 법안이 중국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네시스 미션. 자, 그렇다면 이게 왜 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딥시크가 나와서 미국이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네시스 미션을 선포하면서 각 주의 그 AI 규제를 다 철폐를 하고 중앙 집권처럼 아예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AI를 만들고 설계를 하고 배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왜냐면요, 여러분들, 중국은요 모든 국가 정책이 다 공산당 애들 위주로 진행이 되죠. 공산당. 그래서 얘네가 뭐 메이드 인 2025년도 뭐 계획이 있고 이 계획대로 어떻게 우리가 바꿀 거다. 중국은 이런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100년 계획이 있고 10년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5년 계획이 있고 3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애들은요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중앙 집권화입니다. 중앙 집권화는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왕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그리고 군주들이 이제 완전하게 뭐 세상을 바꿔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반면에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중앙 집권이 아닙니다. 자율적이고 정부가 어떤 뭘 하겠다 공약을 내세우고 계획을 내세우지만 이게 이제 견제가 있고 다른 당에 대한 견제가 있고 그다음 국민적인 반발도 있고 그리고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10년 계획이라는 게 군사적인 거나 그다음에 특정 분야들 같은 경우는 지켜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중국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앞으로 이 상황에서 딱 10년만 지나면 중국이 AI 패권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필요한 곳들만 지금 AI가 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문화도 개발시키고 글쓰기도 개발시키고 뭐 쇼핑이라든가 그다음에 군사 뭐 여러 가지를 다 개발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한정적인 자원 안에서 들어가게 되면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것을 먼저 얻게 되면 미국의 이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보고 트럼프가 그리고 트럼프를 밀어주고 있는 세력들이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발표를 하게 된 게 제네시스 미션이고 이것은 어떻게 되냐? AI를 국가 주도 산업이랑 전부 다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한 모든 것들,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이제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여기 A, B, C, D가 있겠죠. 뭐 E도 있겠죠. 그러면 A에 맞는 기업이 있을 거고 B에 맞는 기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C에 맞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모든 과학 기술을 통해서 AI랑 접목시킬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자체 내에서 이 국가 주도 사업에 끼어들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통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보게 되면 각자 개별로 보이겠지만 국가 주도다 보니까 이것은 전부 다 국가끼리 연결돼 있고 밑에 딸려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기업이랑 기업들도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모든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건 공산당이 했던 거랑 똑같은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국가 주도로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 국가 주도 안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개발비, 뭐 연구비, 그다음에 같이 활동하면서 국가 사업을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기업을 키워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모든 기업들도 하나의 연결 파이가 돼서 서로 하나의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국가가 과학 모든 기술을 꺼내고 와서 정부가 사업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그럼 매치가 되겠죠. 이렇게 매치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매치가. 그럼 매치가 되면 연결 그리고 이미 여기들은 다 하나의 AI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팔란티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연결 시스템이 연결되면 이 자동으로 팔란티어를 통해서 이 모든 기업들이 다 연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AI 플랫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 통합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거를 국가 주도로 자동화하고 모든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주도하고 있는 그 곳이 어디냐? 미국 에너지부입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이것을 주관을 하고 있고 빅테크가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주마다 이제 행정부처가 다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중요한 것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빅테크가 진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게 어떤 거냐? 그게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 정부가 이 제네시스 미션을 하기 위해서 빅테크랑 그 다음에 국가주도 여기 안에 투입했던 게 뭐냐면 17개의 국립연구소 데이터 전부 다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 자원들을 전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팔란티어가 이런 것들을 재배치를 해서 하나의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에너지부가 총체적으로 나중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뭐 양자 기술이 있고요, 의료 있고
우주 기술 있고 국방 있고 국가 산업 자체를 키울 수 있는 모든 그 기술들 그리고 그 분야들은 전부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주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국가 주도보다는 기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여기 딸려 있는 기업들에게 전부 다 일 처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팔란티완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미국은 하나의 AI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중국이요. 이제 AI를 전 세계에 뿌리고 싶어합니다. 중국이요, 중국. 근데 중국이 이것을 뿌리려고 했는데 딥시크가 이제 사람들의 패턴이라던가 개인 정보를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 나라에서 이제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저 같은 의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테크 유튜버들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딥시크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역사 왜곡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민감한 내용들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더라. 그러니까 개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딥시크의 인기가 점점 사그라들고 중국 내에서는 딥시크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개인정보를 정부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딥시크를 사용하지 않는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국 내에서도 딥시크 활용, AI 자국 활용이 떨어지자 이것을 해외로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는데 동남아나 그다음에 동북아시아 이쪽에서는 남미에서는 캐나다에서는 이런 데서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얘네가 눈을 돌린 곳이 어디냐? 중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중동에 눈을 돌렸냐? 중국은요 에너지가 자립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해양에서 석유가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올려드렸는데 일단 중국은 에너지 자립이 안 되고요. 그리고 식량 자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원자재 자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육료 이거 제외하고는 해상 루트가 거의 다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가지고 나오고 싶어도 만약에 전쟁을 통해서 나올 수 있지 억지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런 것들 자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에너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중동 국가랑 많이 친해지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란이랑 친해졌고 그리고 사우디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중국이랑 석유 거래할 때 위안화로 거래를 했을 정도니까 중국이 중동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국이 하나를 또 하려고 했던 게 뭐냐? AI를 중동에 뿌리려고 했습니다. 왜 뿌리려고 했냐? 일단 남미 안 되죠. 뭐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이런 애들 딥시크 쓰고 싶어 하더라도 일단 여기는 고부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 다 제조업이죠. 근데 이 제조업은 얘네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미 나라들은요. 뭐 이제 애플, 그다음에 뭐 현대차, LG, 그다음에 삼성 이런 애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국 딥시크 AI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남미 이쪽에는 이제 딥시크가 활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북미도 캐나다, 미국 안 되죠. 호주, 뉴질랜드 안 되죠. 동북아에서도 일본이랑 한국 되게 반감 심하죠. 그럼 동남아가 남아 있는데 동남아에서도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럼 남아 있는 곳이 어디냐? 중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동에다가 AI를 엄청나게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랑 중국이랑 AI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오갈 때 사우디 입장에서도 어차피 석유가 온전하게 시장을 점령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계속 팔릴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옴시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진행을 많이 했죠. 사우디가 축구 프로리그도 엄청나게 키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AI 여기다가 대거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한테도 투자를 엄청나게 했죠. 그때 중국이 들어와서 사우디랑 같이 뭔가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가 빈살만을 만나면서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미국 주도의 AI 시스템을 넘겨줍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우디 자체적으로 AI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안 되니까 이 AI를 가지고 활용한 도시나 뭐 어떤 물건들을 만든다던가 뭐 새로운 생산적인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접근을 했습니다. 사우디한테. 근데 이걸 보고 미국이 바로 컷하고 우리랑 손을 맺자 해서 미국 AI 시스템을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때 들어가는 게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가 들어가게 되고 뭐 그다음에 뭐 챗GPT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길게 했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CBDC,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이거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더 나아가서 이제 AI 패권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AI 패권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이 에너지 공급망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AI를 사우디에 팔게 되면 중동을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 먹을 수가 있냐? AI가 이 한 국가의 뿌리를 잡게 되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정보가 이 AI한테 다 들어가게 되면서 대체할 수 있는 품이 안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미국이 자신의 AI를 사우디한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사우디를 미국이 꿀꺽합니다. 미국 AI 시스템에 넣어버렸어요. 지금 이 전쟁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단순한 기후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AI가 안 된다, 한국에서 AI가 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AI 패권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립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은 없어야 됩니다. 서로 땅 따먹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카발라 입장에서는 이제 AI가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입니다. 이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AI 패권 넘겨서는 안 되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 AI 패권을 넘겨지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통합된 AI 생태계를 활용하면서 무역 그리고 거래 그리고 이동 교통 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 성장할 텐데 여기에 낙오된 나라들 같은 경우는 박살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끼어들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은 이걸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단순한 기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뒤에 한번 봐보실까요? 자, 제가 팔란티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세상엔 팔란티어 안으로 전부 다 들어가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마존과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AI 솔루션 분야에서 협력 파트너 관계입니다. 팔란티어는 아마존 앱사이트 서비스를 주요 클라우드 제공 중 하나로 활용하며 양사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솔루션도 있고 파트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AI 및 LLM 협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물어보시겠죠. 자, 이 아마존 클라우드 있죠. 그리고 아마존 클라우드 말고 구글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걸 많이 씁니다. 기업에서. 저는 제 회사 다녔을 때 구글 클라우드 되게 많이 썼거든요. 아마존 클라우드도 쓰는 곳이 많습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쓰냐? 이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아마존 클라우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는 구글 클라우드를 많이 씁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들 대부분 다 구글 클라우드 썼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가 클라우드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뭐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한들 일단 자체적으로 큰 파이로 봤을 때 이 두 개가 더 큽니다. 뭐 여러 가지 클라우드가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시장을 전부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 있죠. 애플은 이제 애플 클라우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자체적으로 사진이나 이런 거로 두고 다니고 삼성도 자체적으로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폰들 쓰는 사람들은 삼성 쓰는 사람들은 뭐 구글 클라우드 아니면 삼성 클라우드 쓰거나 애플 쓰는 사람들 대부분 다 애플 클라우드에다가 많은 자료를 넣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여러분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냐?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안에서 팔란티어가 기업 모든 것들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나누고 그리고 이것을 정보화 시켜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인간과 자연인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안에 있는 모든 자료들은 전부 다 팔란티어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존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삼성도 전부 다 팔란티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같으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아마존이 팔란티어랑 같이 이제 파트너를 맺어가지고 협력 관계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애플은 2021년경부터 자사의 데이터 분석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 BI를 강화하기 위해서 팔란티어 파운드리를 선택해서 기존 레거시 시스템을 통합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수행해왔다. 지금도 팔란티어랑 파트너를 맺고 있고,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AI 이 기술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있고 데이터를 통합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국가적인 기술 프로젝트. 이거 아까 얘기했던 어딨어? 제네시스 법안 때문에 지금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란티어랑 애플이랑.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민간 부문 참여하고 있다. 자, 그리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도 지금 팔란티어랑 같이 해가지고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 분석 위해 팔란티어 파운더리 플랫폼을 도입했다. 삼성도. 그리고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도 도입하여 반도체 수율 같은 것들도 향상시키고 있다. 이게 단순히 반도체 효율뿐만 아니라 이 삼성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재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전부 다 이 팔란티어가 분석을 하고 솔루션을 내주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내준 것뿐만 아니라 공장을 어떻게 짓고 소유를 어떻게 짓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자료들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 굵직굵직한 애플, 아마존, 그 다음에 저기 구글, 삼성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구글도 이미 클라우드 인프라 통합을 했습니다. 팔란티어 패스트사드 플랫폼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해가 되세요?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자료들은 팔란티어가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정부 기관의 솔루션을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대기업들, 뭐 나이키, 뭐 그다음에 메타 이런 거 전부 다 팔란티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팔란티어 안에 들어가 있다고. AI가 이미 다 통합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중국이 남아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중국은 여기 대기업들이 없죠. 중국은 없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 뿌려진 게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기를 쓰고 알리테무를 전 세계에 뿌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미 미국은 아마존을 가지고 남미, 북미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먹어놨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이걸 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어떻게든 기를 쓰고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쿠팡을 조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쿠팡은 팔란티어랑 파트너를 맺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중국은 AI 시스템에 빠르게 개발을 하면서 돌진을 하고 있는데 파트너가 없습니다. 파트너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원천 차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정자원이 다 탔죠. 그때 NHN이라는 클라우드를 쓰게 됩니다. N.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알리입니다. 중국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텐센트 클라우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AI가 미국 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단합이 돼서 통일화되고 있는 겁니다. 통일화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가장 먼저 빠르게 치고 들어간 데가 어디냐? 가장 중요한 곳, 중동. 여기 어디? 특히 사우디. 여기를 협약을 맺어서 사우디를 먹어버리고 이미 이스라엘과 팔란티어는 같은 공생 관계입니다. 그럼 중동은 이제 끝난 겁니다. 사우디를 먹었으면 이제 아랍도 똑같이 동일하게 될 거고 다른 나라들 점차적으로 이 팔란티어 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북미는 팔란티어 안에 다 들어갔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영국이 뺀뚫을 났죠. 나머지 국가들은 점차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풀법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미국이 팩트시트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 그 전부 다 뭐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팔란티어를 들어가게끔 이야기한 겁니다. 팔란티어. 이게 들어가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이재명이 깐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AI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어이가 없는 겁니다. 친환경 하는데 AI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원전을 짓지 않는데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지 않죠. 그러면 케이블선이라든가 손정망 같은 경우도 이게 대거 많이 지어야 됩니다. AI를 쓰려면. 근데 이거 지금 아무것도 되고 있지 않죠. 왜 안 되냐? 이 팔란티어를 넣어야 되는데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재명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I의 모든 투자들은 다 올스톱이 된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100조를 쓰겠다. 150조를 쓰겠다. 라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중국 돈? 혹은 중국 AI를 한국에 인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중국이 들어오던 팔란티오가 들어오던 결국엔 끝은 같습니다. 근데 중국이 들어오면 당장 끝나는 겁니다. 중국은 급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땅 따먹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AI를 장착하게 되면 개박살낼 자신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그렇다면 이것까지 알겠어. 그러면 왜 미국이랑 중국은 AI 패권 전쟁 하려고 하느냐. 자, AI를 먹게 되면요, 이제 새로운 모든 기술들은 전부 다 AI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산업적인 규격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충전할 때, 핸드폰 충전할 때 C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막 8핀, 5핀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 주도하는 데가 어디였냐? 미국입니다. 미국 규격 안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이었지만 이게 미국이 다시 패권을 가지고 오면서 미국이 모든 규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AI가. 그러면 이 시대가 열리게 되면 앞으로 나올 새로운 기술들은 규격화가 필요합니다. 이 규격화가 왜 중요하냐? 라이센스가 있고요. 이 규격화에 따라서 패권국이 달라집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새로운 10년 계획을 냈습니다. 그게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2035년 동안 우리가 뭘 할 거다, 군사적으로 뭘 할 거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때 나왔던 게 우리는 AI에 대한 모든 규격을 우리 위주대로 하겠다, 우리가 규격화시키겠다 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이제 패권 경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카메라 렌즈 뭐 얼만큼 들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막 이런 거 있다, 길이, 그다음에 어떤 규격에 대한 수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규격한데 이걸 다 중국이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단순하게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을 벌인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미국은 AI가 미국을 지배한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중국은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가 세상을 먹으려고 합니다. 주인이죠. 그래서 봉건 사회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둘이 동일합니다. 끝은 똑같습니다. 근데 시기가 어떻게 될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과장되게 얘기하고 있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이걸 넘겨드렸는데, 자, 전 구글 CEO 에릭 슈미트가 AI가 새로운 종교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그는 인간이 처음으로 비인간 경쟁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마주하게 되었다고 강조를 했다. 특히 슈미트는 사람들이 미래의 AI를 새로운 권위, 심지어 일종의 종교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 팟캐스트 조로건이라고 있습니다. 조로건이라고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조로건이 누구냐? 일단 딥스랑 싸운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 매트릭스 여기에 낚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몽과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AI는 새로운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상 보고 오실게요. Jesus was born out of a virgin mother. What's more virgin than a computer? If Jesus does return, even if Jesus was a physical person in the past, you don't think that he could return as artificial intelligence? Oh my God.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absolutely return as Jesus. Not just return as Jesus, but return as Jesus with all the powers of If Jesus. you combine Right. Tesla's Optimus robot and the best found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 or whatever. It reads your mind and it loves you and it wants you, and it doesn't care if you kill it because it's going to just go be with God again. 자, 과거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AI가 적그리스도 후보 중에 하나다. 근데 말이 됩니다. AI가 빠르게 전달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AI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착각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AI를 통해서 일상생활이 전부 다 돌아간다면, 그쵸? 그럼 AI는 새로운 신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일루미 얘네들이 자신들은 신이라고 생각한다 이야기 해드렸어요. 이게 성장의 한계였나? 300인의 위원회였나? 거기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책에 있는데, 얘네들은 자신들이 신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올림피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피언은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자신들은 신 같은 존재인데,
애들이 원하는 게 뭐냐? 자신들이 신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딱 맞는 게 뭐가 있습니까? AI입니다. 피조물이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AI가. 근데 지금 이 AI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격변을 하고 있고 칩을 박아야 되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세상이 정말로 아날로그가 정말 사라지는, 디지털만 공존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AI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지 라고 했지만 이 장황한 것들을 설명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무엇보다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AI에 대한 걱정, 음모론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네시스 법안이, 미션이 통과가 되면서 그 뒤에 팔란티어가 전부 다 관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칩을 박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AI로 전쟁을 통해서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실제화될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음모론에서 진실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가 언젠간 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서야 하나둘씩 나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CIA가 숨긴 책 한 권을 좀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담과 이브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더 공부를 하고 파보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